방송을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어제 상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거나 어제랑 좀 톤이 다르게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하원 의원들은 파월을 굉장히 책망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공격적이다시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나는 너의 어떤 앞으로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드니 네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추궁할 만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뭐 물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한 하원 의원도 있었고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안에다 실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서 분할로 실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서 생긴 건데 왜 페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너네들이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네요. 고용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분이 염려하는 건 고용률이 이제 떨어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이제 페드에서 말하는 물가 금리 인상의 이 기존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툴들을 쓰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물가 인상이 꼭 그 금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툴셋을 너네들이 고안할 생각은 없느냐. 이게 지금 저 여자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파월하고 페드는 연준은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그냥 과거에 이 검증된 툴이기 때문에 CPI나 아니면은 이 경제 침체나 물가 인상이 되는 걸 한번 잡았던 이 데이터가 있는 툴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툴을 바꿔서 괜히 그 책임론을 맡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도구들을 써서 뭐 물가도 못 잡게 되면 나중에 이제 너네 무슨 근거로 그런 새로운 툴을 썼느냐라고 물어볼 게 이제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준은 기존에 사용했던 검증된 툴인 금리 인상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파월이 말하는 맞다, right 툴이다라는 컨셉이에요. 저분은 좀 공부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요새 나온 이제 새로운 툴 중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툴들이 있다. 그런 툴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 학교나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지 실제로 컨트롤하는 프랙티컬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네요. 제 생각엔 아마 이 하원 청문회에서는 끝까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파월 자체 표정도 뭐 약간 좀 나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뭐 활기가 없는 표정인 거 보니까 잠깐 시장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면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는데 장 마감 때 아마 미국 증시는 떨어지면서 끝날 겁니다. 나스닥은 첫날 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 같고 다우지수랑 S&P는 지금 이제 횡보 또는 상방을 멈추고 방향을 뒤집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되게 펌하기 때문에 뭐 바꿔야 할 어떤 이 툴셋을 바꿔야 할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파월을 불러다 놓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 사실 계속 그렇다고 저 하원 의원들한테 어떤 기가 막힌 대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의 관점인데 제 생각에는 이 청문회를 통해 이 청문회가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걸 아마 다들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차트의 방향이 이렇게 어, 정해지지 않다가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이게 흐른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제 했던 말과 똑같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이 경제가 확실히 안 좋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꼴이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반복하지 않게 질문 자체가 좀 생산적인 질문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주시하면 될 것 같네요. 차트로 보고 얘기를 하자면 21,150대 지지선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내려온 거죠. 그걸 깨고 내려와서 뭐 저 정도로 올라갈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한 단계 이 서포터 레벨을 깨고 내려온 건데 더 떨어질 걸 생각하다가 오늘 하원 청문회가 있으니 그걸 들어보기 전까지는 뭐 더 떨어지는 거는 일단 보류. 그래서 이제 하원 청문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하원 청문회 레벨에서의 사람들의 기대치는 이제 2만 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2만 언더로 내려갈 거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많이 올랐고. 근데 이 청문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2만 500으로 올려놓기에도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구나. 뭐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원래 17,000 리테스트 하던 상황으로 차트가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틀어놓고 차트를 좀 더 볼게요. 사실 아까 2500에서 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인디케이터들을 켜놓고 뭐 보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어제 크리티컬 모먼트 이후부터는 고민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자체도 2500에 쌓여 있고 2500을 깨고 올려가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게 매번 이 어제 저지되고 뭐 그제 저지되고 지금 깎으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가격 테스트는 2만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반등해서 올라가는 폭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원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노력은 깨질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시간은 이 지점에 이 가격대였는데 아마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방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횡보를 할 거냐라는 것도 사람들 어떤 관심사인데 하원에서는 포인트가 하나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방법이 어차피 나오지 않는데 그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네가 이 툴셋을 가지면 이렇게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뭐 젓가락하고 숟가락만 가지고 있는데 밥을 먹는 방법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크나 뭐 나이프 같은 다른 툴을 끼워 넣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파월의 입장에서는 굳이 수저만 가지고도 밥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가지고 이 4개의 툴셋을 가지고 새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파월이 얘기할 때 무조건 이 물가를 잡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섹터들의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기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할 때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라서.
worse and worse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계속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 컨센서스가 분명히 상원 하원 사이에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청문회하고 비교했었을 때 얘네들은 확실히 이 세네터,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오고 자기가 하는 질문이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알고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뭐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 주장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늘 있는 일이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은 이 채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마켓, 뭐 증시나 뭐 가상화폐 이런 마켓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 가장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집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의 사이클이 어쨌든 가속이 되든 일단락이 되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모기지가 문제겠지만 차라리 모기지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게 좀 생산적일 것 같네요. 아마 지금 모기지가 3%에서 6% 정도로 지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은 뭐 물론 미국은 물론 전세가 없긴 하지만 이 대출 이자가 2배로 늘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계에 지금 부담이 엄청 날 겁니다. 파월이 진짜 말을 잘하기는 하네요. 말 실수를 일단 안 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폴리곤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아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지점부터 떨어지고 있네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다 내려가고 있고 결국에 하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끝날 겁니다. 어제랑 엊그제처럼. 뭐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뭐 내용이 더 많아져봐야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없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파월과 이 페드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이 하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특히 뭐 새로운 툴이라든지 뭐 다 거쳐보기도 하고 너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월이 말실수한 부분은 없어요. 말실수라고 하는 건 연준의 책임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 그걸 명확하게 해야 지금 금리를 잡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이 디펜스인 것 같아요. 뭐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되게 신뢰가 가네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의 어떤 연륜인지 모르겠지만 뭐 조급한 것도 없고 굉장히 침착하시고 근데 사실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의 의도는 이제 연준이 얼마만큼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이 전 세계의 물가 인상이 이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이 팔러시들하고 다 맞물려서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앞에 퀴즈 게임을 한 거예요. 웃는 것 같지만 사실 은근히 매기는 이 질문인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뭐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제가 서베이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차트만 한번 마무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2500 레벨에서 플럭추에이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 청문회 상원 하원 청문회 통해서 이 연준의 어떤 입장 그리고 이게 경제 특히 이제 물가 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끼칠 것인가를 좀 두고두고 생각하고 나서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상 지점을 마찬가지로 같은 예상 구간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기간을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2500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 19500 정도에서 한번 또 횡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내려서 잡지 말고 8,810 정도까지만 잡죠. 어쨌든 주 이 진행하는 라인은 이 빅 트렌드 라인을 따라 내려갈 거고요. 뭔가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뭔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때는 더 가파르게 내려갈 거고 오늘 레코드하는 분량을 뭐 이따가 1시간 정도 안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달하는 정보는 가급적 이벤트가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반전된 다음에 올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올릴 거고요. 2만 정도가 깨지고 이제 19,500 정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나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는 다른 뭔가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또 중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새벽 1시 5분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